첫 번째 가보죠. 가짜 뉴스가 아니었답니다. 자, 대만의 국민 배우 서희원 씨 아시죠? 잘 모르신다고요? 자, 2022년 그룹 클론의 구준엽 씨와 100년 가약을 맺은, 그래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저분. 이렇게 설명하면 아시겠죠? 자, 오늘 다들 놀라셨을 겁니다. 저희도 대만 교민분께 처음 제보를 받고 가짜 뉴스겠거니 했단 말이죠. 네, 대만의 유명 배우 서희원 씨는 1990년대에 가수 구준엽과 교제했다가 헤어진 뒤에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나서 결혼을 발표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서희원 씨가 지난 2일 폐렴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오늘 대만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서희원 씨는 지난달 29일 가족들과 일본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당시 이미 감기와 천식 증상이 있었고 여행 3일째 되는 날 병원에서 사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서 씨의 동생은 설 연휴에 가족 모두 일본 여행을 왔는데 가장 소중하고 다정한 언니가 인플루엔자에 따른 폐렴으로 안타깝게도 우리의 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부인상을 당한 구준엽은 오늘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괜찮지 않다고 심경을 전했고요. 또 가짜뉴스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족들이 현재 일본에 있기 때문에 장례 절차의 일부는 일본에서 치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참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돈통절도 2인조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골프를 치고 싶다면서 빈자리가 있는지 저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사장님과 함께 골프채까지 대여를 해서 이동을 하는데, 자, 문을 보면서 슬쩍 신호를 주자 곧장 다른 남성이 문 열고 안으로 입장합니다. 자, 계단을 오르는 두 사람을 슬쩍 쳐다보는가 하고 카운터로 가고 있어요. 자, 이동했던 남성이 다시 출입문으로 와서 재촉하듯이 손짓을 막 하죠. 자, 다른 남성 커다란 상자를 들고 후다닥 달려서 도망가는데요. 자, 여기가 스크린 골프장이라면 저거 왠지 홀인원 통일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방송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거기는 부산이고 여기는 어디냐면 경북 경주입니다. 맞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에 홀인원 통이고요. 두 사람이 와서 저 CCTV 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짠 계획적인 모습으로 홀인원 통을 가져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금액이 110만 원씩 이렇게 적립이 돼 있었고 세상에. 통이 비쌉니다. 통이 좀 검은색 큰 통인데 저게 한 50만 원 정도 합니다. 통값만. 예, 피해액이 한 160만 원 정도에 해당하고 실제로 제보자가 부산 우리 보도했던 걸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상착의도 비슷하고 행동도 비슷하고 그래서 혹시나 같은 수법을 하는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하고 다른 사람 또 다른 스크린 골프장에서는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하는 마음에서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사진이 부산 사건이죠. 네, 예, 그리고 지금 나온 사진이 이번에 경북 제보받은 경주입니다. 이게 지금이고 앞서 자,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이게 지난번에 부산입니다. 저희가 처음 부산에서 전해드렸던 네. 그 사건이고, 예, 왠지 뭐 그렇게 그냥 그 얼굴만 보여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같구나 다르구나 확인이 가능하네 하는데 참 안타까운데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 하여튼 조심하시라 이 말입니다. 저렇게 맞습니다. 왔을 때. 예, 뭐 카운터를 이렇게 비워놓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고 오요한나 씨 일파만파입니다. 자,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한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관련 속보 전해드리죠. 자, MBC 출신 전직 기상캐스터들도 나도 그 사정 잘 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파장이 더 커지고 있어요. 네, 2005년 MBC의 공채 기상캐스터로 입사해서 2010년에 퇴사한 배수연 씨는 어제 SNS를 통해서 내가 MBC를 나오던 그때도 그랬었지. 그들의 기준에서 한낱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였던 나의 목소리에는 어느 누구 하나 전혀 귀 기울여 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금은 좀 달라졌을 줄 알았는데 어쩜 여전히 이렇게나 변함이 없다니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MBC 기상캐스터 출신인 박은지 씨도 SNS에 MBC 기상캐스터 출신으로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라면서 언니도 7년이라는 그 모진 세월 참고 또 참고 버텨봐서 알지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운지 뿌리 깊은 직장 내 괴롭힘 문화 이제는 끝까지 밝혀져야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족이 가해자로 지목한 MBC 기상캐스터들은 현재 아무런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자, 양 변호사님,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내사에 착수를 했고요. 일단 명목은 국민신문고에
작성된 그 민원을 통해서입니다. 혐의들을 몇 가지 고발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증거인멸 교사라든가 아니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을 적용을 해달라라는 것이었고요. 대상은 현재 MBC 사장이라든가 부서 책임자 또 같이 일했던 기상캐스터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측에서도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의혹을 밝히겠다라고 하고 있고 5일부터 첫 번째 회의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유족 측에서는 이제 고발을 하면서 이 자기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녹음 파일, 녹취가 있다. 그런데 MBC 측에서 밝히는 내용에 따라서 이걸 공개할지 여부를 정하겠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BC 측의 대응을 보고서 고인의 그 피해를 호소하는 고인의 녹취를 공개할지 말지를 좀 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는 거군요. 다음 이어가죠. 간 큰 녀석들입니다. 자, 하룻밤 사이에 차가 뿅 사라져 버렸다는 충격적인 제보 사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지하 주차장을 어슬렁거리는 저 3인조. 자, 그중 한 명이 차문을 열고 들어가서 딱 봅니다. 자, 그냥 가려는 듯 오토바이를 타고 갈까 하다가 다시 와서 주차해놓고 그냥 일행들과 함께 사라지는데요. 자, 그런데 잠시 후 다시 차로 돌아온 남성들. 중고차 쇼핑이라도 하듯 이문저문 막 트렁크까지 막 열어보면서 아주 차를 샅샅이 막 저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꼼꼼히 체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더니 운전석과 조수석에 나란히 탑승하면서 차를 시동을 걸어서 몰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자, 저 뒤에 있는 저 놈도 저 오토바이 놔놓고 총총 따라가네요. 자, 저 차 당연히 저놈들 차가 아니니까 사건 반장이 나온 거겠죠. 그렇죠. 지난달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차량 절도 사건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마치 뭐 차량 사러 온 중고차 보러 온 사람처럼 이것저것 다 보다가 결국에는 차량을 훔쳐가지고 가는데요. 이 제보자께서는 그날이 명절 전날이라 너무 짐이 많아가지고 차량을 잠그는 걸 깜빡하셨대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 차량 주변을 볼 수 있는 무슨 애플리케이션이 있었대요. 그걸로 보니까 저렇게 세 남자가 차를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또 계속 찾아가서 보니까 이 휘발유 차량인데 거기에 경유를 넣더래요. 그리고 나서는 길거리에 이 차가 있으니까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뭐 물리적 사고는 안 났지만 문제는 휘발유차에 경유를 혼유했잖아요. 아이고. 그래서 차량 수리비만 800만 원이 나왔고 지금도 탈 수 없는 상황이라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왠지 휘발유차, 경유차도 구분 못하는 거 보니까 이 어린 놈들 같은데. 자,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제보자가 저 녀석들을 잡았다고요? 이게 SNS에 이 사건을 올리니까 누리꾼들이 실시간으로 제보를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날에 이 제보자가 직접 이 사람들을 잡았는데 잡으니까 놀랍습니다. 왜요? 경유, 휘발유 구별 못하는 사람 나이가 어릴 수밖에 없겠죠. 예. 15, 16, 17. 아주 어린 아이들이고 세상에. 그중에 한 명이 전과가 매우 좀 많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구속 수사는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모 연락까지 안 받으면서 뭔가 연락을 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아마도 지난번에 차량에 세뱃돈 120만 원 훔쳐가는 거 저희 사건 반장에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네. 지역도 비슷하고요. 아. 인상착에 거의 같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똑같은 사람, 동일범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 이 학생들, 뭐 학생이라 이 아이들, 이놈들 처벌이 이제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딱 차를 훔쳤어. 주유를 하러 주유소에 갔어. 근데 휘발유는 비싸. 지들은 돈이 없어. 경유가 싸네. 경유를 넣은 겁니다. 이게 뭐 절도를 하는 게 잘했다는 건 아닌데 기본을 이게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아마 알면서 그냥 넣은 것 같아요. 경유 넣고 뭐 차 박살 나라. 이것까지 저는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자, 전의 전쟁. 여기서 전이라 함은 이 먹는 전입니다. 자, 집단 치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명절 음식을 모두 시누이에게 준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한 50대 여성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15년 차로 맞벌이에요. 시간은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데 명절마다 시아버지 차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음식은 제가 집에서 만들어서 가고 있는데요.
작년 추석에도 제사를 지내고 가족들끼리 먹을 만큼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은 음식을 몽땅 시누이에게 줘버린 거예요. 당연히 저희 가족이 가져갈 음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황당해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음식이 좀 적다, 다음엔 많이 해와 이러시는 거예요. 시누이는 전업주부인데 직장에 다니는 제가 시누이 반찬까지 해준 느낌이어서 너무 서운했습니다. 시누이도 이런 상황이 불편했는지 좀 떨떠름한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이번 설에 시어머니 말씀을 생각해서 넉넉하게 음식을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넉넉하니 좋네, 진작 일했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또 시가 있는 내내 앞으로도 이렇게 오길 바라는 눈치를 주셨습니다. 제가 시누이 먹을 음식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당연하게 여겨져서 너무 속상했는데요.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시어머니 박상희 교수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지훈애미 니는 어떻게 된 게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철부지가 않노? 니들 집에서 만든 거니 니들 먹을 건 있을 거고 여기 와서도 충분히 먹고 가는 것 같길래 우리 딸한테 좀 싸줬기로써니 그게 그렇게 아깝고 그러냐? 지훈애미야 심보 좀 곱게 써라. 응? 그게 다 나중에 너희한테 복으로 돌아오는겨. 으이그. 자, 동그라미. 교수님 동그라미 안 하시는군요. 그렇군요. 자, 다음 사연자 며느리 백다희 아나운서입니다. 아니 어머니 철부지라뇨? 어머니도 제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일하는 사람이고 아가씨는 전업주부잖아요. 제가 시간 쪼개고 쪼개서 만들어 온 전들 전부 아가씨한테만 돌려보내면 제 기분이 어떨지 며느리 입장도 한번 생각해 주시라고요. 전 그렇게 아가씨가 눈에 밟히면 어머님이 직접 만들어서 주시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X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번 설에 이 같은 고민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부모님, 뭐 조상님 잘 모셔서 덕본 그 자손들은 해외 여행 간다고. 지금 이제 전 명절 음식 같은 거 이미 지지난해부터도 성균관에서도 좀 줄이자는 얘기 나왔었고요. 전 요즘 뭐 판매하는 것들도 굉장히 좋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좀 대체할 수 있는 쪽으로 가주세요. 서운해하지도 마시고 이거 설득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안 통합니다. 그냥 치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네, 저는 이렇게 명절에 최악이 한 사람이 희생되는 거, 한 사람이 몰아서 뭔가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최악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이 바로 최악이고, 그리고 이제 먹거리도 특히 전 같은 거는 먹을 만큼만 해서 그냥 행복하게 먹고 그냥 치우면 좋을 것 같아요. 적게. 근데 그거를 막 산처럼 쌓아야 되고, 그거를 뭐 누구는 나눠주고 누구는 안 주시고, 심지어 또 이거 다 해간 사람 거는 하나도 없으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결국에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전 전하고요. 여기만 좀 포인트를 맞춰보겠습니다. 예전에 좀 못 먹을 때는 기름 같은 게 부족하니까 전, 튀김류, 이게 정말 끌리거든. 냄새 막 이런데 지금은요 안 땡깁니다. 그만큼 많이 만들 필요 없이 적당하게 만들어서 제사상이나 뭐 차례상에 올리고 그냥 고기에서 해야 되는데 많이 만들어 오라는 것도 문제고 만들어 온 사람 따로 있고 가져가는 사람 따로 있고 이거 더 이상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전줄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이게 같이 만들지 않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혼자서 만들어 왔는데 그거를 같이 안 나눠주는 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갔고요. 사연자 혼자 만들었는데 좀 닥달하고 눈치 주는 게 너무 심해 보였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사연자가 행복하고 편하게 명절을 맞이하면 좋겠고요. 가족 여러분 의견도 볼게요. 도로시님, 해가지 마세요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고요. 보물님은 다음부터 시장 가서 사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코코리님도 전업주부인 시누이랑 나눠서 하자 그래요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